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시대의 거인들입니다. 정말 엄청난 혁신을 일으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혁신의 물결에 휩쓸려 사라져간 두 거인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 사람은 미국을 말 그대로 바퀴 달린 나라로 만들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물건을 미국 전역의 집 앞까지 배달해 줬습니다.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거물에게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둘 다 혁신의 첫 번째 물결을 완벽하게 지배했지만 바로 그 다음 물결에 그대로 휩쓸려 버렸다는 것. 다시 말해 자신들을 정상에 올려놓은 그 위대한 성공 공식이 결국엔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네,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입니다. 바로 첫 번째 물결의 거인들, 헨리 포드와 리처드 시어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한 시대를 풍미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헨리 포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포드의 조립 라인 혁명. 지금이야 자동차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20세기 초만 해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들만 타는 그야말로 꿈의 물건이었거든요. 헨리 포드는 바로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포드가 가져온 변화 한번 보세요. 이건 뭐 거의 혁명 수준이죠. 이전까지는 소수의 사치품이었던 자동차가 모두의 일상용품이 됐고요.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던 걸 공장 조립 라인에서 그냥 찍어내기 시작했죠. 가장 놀라운 건 생산 시간이에요. 차 한 대 만드는데 12시간 넘게 걸리던 게 1시간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러니 가격이 안 떨어질 수가 없었겠죠. 아니,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한 세 가지 원칙에 있었습니다. 첫째, 노동분업. 한 사람이 그냥 한 가지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둘째, 이동식 조립 라인. 사람이 부품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차체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내 앞으로 쓱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표준화. 모든 부품을 그냥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20세기 제조업 전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1908년에 850달러나 하던 모델 T 자동차가 불과 17년 만에 26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이러니까 이제 평범한 노동자들도 나도 열심히 일하면 차 한 대 살 수 있겠는데? 하고 꿈을 꿀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드의 진짜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바로 일당 5달러 정책. 당시 평균 임금의 2배를 주겠다고 파격적으로 선언한 건데요. 이게 그냥 직원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서 내 공장에서 만든 차를 사게 만든 거죠. 와, 생산자와 소비자를 하나로 묶어버린 정말 완벽한 선순환 시스템을 설계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포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두 번째 거인, 리처드 시어즈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포드가 사람들의 이동을 바꿨다면 시어즈는 사람들의 소비 방식을,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법을 완전히 바꿔놓은 인물이에요. 시어즈의 핵심 무기는 바로 이 우편 주문 카탈로그였습니다. 지금 우리야 스마트폰으로 뭐든 살 수 있지만 당시엔 정말 혁명적이었죠. 특히 도시에 한 번 나가려면 큰맘 먹어야 했던 시골 사람들에게 이 두꺼운 책 한 권은 그야말로 세상 모든 것을 파는 마법의 상점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19세기 버전의 아마존이었던 셈이죠. 사실 시어즈는 처음에는 시대 변화에 꽤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카탈로그로 왕국을 세운 다음에 자동차 시대가 오니까 재빨리 오프라인 백화점으로 진출했거든요. 심지어 켄모어, 크라프트맨 같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품질까지 인정받았죠. 네, 이때까지만 해도 시어즈 제국은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죠. 이 거인들의 시대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규칙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효율성이라는 낡은 무기 하나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죠. 헨리 포드가 남긴 이 유명한 말 한번 들어보세요. 고객은 어떤 색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이기만 하다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물결의 성공 공식이자 동시에 치명적인 한계였던 거예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직 검은색 차만 고집했던 이 생각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
포드가 어떤 색이든 좋소, 검은색이라면 하고 있을 때 경쟁자인 GM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매년 새로운 디자인의 신차를 내놓고 빨주노 초파남보, 온갖 다양한 색상의 차를 팔기 시작한 거죠. 효율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권과 개성을 파고든 거예요. 시어지의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월마트는 더 뛰어난 공급망 기술로 매일매일 더 싼 가격을 무기로 치고 들어왔고요. 아마존은 시어지가 원조였던 카탈로그 모델을 아예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와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상품과 비교도 안 되는 편리함으로 시어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인들이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그들을 최고로 만들어줬던 그 강점들이 이제는 어떻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렸는지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결국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거인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1927년, 이 해가 포드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해가 됩니다. 거의 20년 동안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켰는데 드디어 GM에게 미국 자동차 시장의 왕좌를 빼앗기고 말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왼쪽의 첫 번째 물결, 즉 포드와 시어지의 시대는 효율과 표준화가 핵심이었어요. 한 가지 모델을 대량으로 싸게 파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의 다음 물결, GM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선택과 개인화에 집중했습니다. 전략도 규모에서 속도와 범위의 경제로 완전히 바뀌었죠. 게임의 룰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시어지의 최후는 훨씬 더 씁쓸합니다. 한때 세계 최대의 유통 공룡이었던 시어즈는 2018년에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됩니다. 한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린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거 거인들의 흥망성쇠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혁신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어제 나를 성공시켰던 바로 그 방법이 내일은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진짜 강한 기업은 계속해서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 바로 적응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포드와 시어지의 이야기가 과연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거인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엄청난 기업들 중에서도 혹시 다가오는 다음 혁신의 물결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곳은 없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